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계시나요? 누구나 사람들에게 빛나는 별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남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서 잘 행동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인생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처세와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자면,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스페인의 위대한 철학자였어요. 그 시대의 사회가 빈곤과 위선으로 가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행복해지기 위해 알아야 할 지혜들을 이 인생 수업에 담았고, 그 결과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 저도 많은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자 가죽을 걸칠 수 없으면 여우 가죽이라도 걸쳐야 합니다. 시대와 타협한다는 것은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의도를 관철해내는 사람은 절대로 명망을 잃지 않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을 때는 수완을 발휘해보세요.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용기의 대로로 갈 수 없으면 술수의 샛길로 빠지세요. 많은 일은 힘보다는 수완으로 관철되고, 지혜로운 자가 무모한 자를 압도합니다. 어떤 일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 일을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쉬운 일은 어려운 것처럼, 어려운 일은 쉬운 것처럼 하세요. 쉬운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부주의를 낳지 않게 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소심함이 용기를 꺾지 않게 하세요. 어떤 일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쉬워 이미 행해진 것처럼 생각해서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땀과 노력으로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커다란 의무를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슬쩍 보기만 해도 우리의 행동력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에서든 좋은 일에서든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나쁜 일에서든 좋은 일에서든 끝장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절제로부터 비롯됩니다. 극단적인 정의는 불의가 되고 말죠. 오렌지도 너무 짜면 결국엔 쓴맛이 납니다. 즐기는 것도 절대로 극단까지는 가지 마세요. 정신조차 극도의 긴장이 오면 둔감해지기 마련입니다. 잔인하게 쥐어짜면 우유가 아니라 피가 나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닌 단호한 사람이 되세요. 우유부단만큼 이를 크게 그르치는 것도 없습니다. 액체는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한 잘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서든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움직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따금 판단력이 혼란을 겪는 데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행동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한편 어떠한 일에서도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분별력과 단호함을 가진 그들은 천선적으로 최고위직의 자리를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깨어있는 두뇌는 업무의 진행을 돕고 일의 성사를 쉽게 해줍니다. 그들은 언제나 즉석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판단을 말하고 난 후에도 그들에겐 언제나 그 다음 일을 처리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얕고 많은 것보다는 깊고 적은 것이 더 탁월합니다. 완전성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모든 탁월한 것들은 언제나 드물고 귀합니다. 깊이가 있는 것은 탁월함을 생성해내고 그 본질이 고귀하다면 영웅적인 것도 낫습니다. 반면에 양과 크기가 많고 큰 것은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고 미미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거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난쟁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고를 때 마치 얇은 것에는 지혜로운 내용이 적혀있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책의 두께를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양만 많아서는 절대 평범함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자화자찬이거나 자, 둘 중 하나입니다. 전자는 허영을, 후자는 소심함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말하는 자를 어리석음에 빠뜨리고 듣는 자를 고통에 내맡깁니다. 이는 일상적 교제에서도 피해야 하지만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들과의 회합에서는 더욱 금해야 할 일입니다. 분별 없음을 조금만 내비쳐도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은 자로 여깁니다. 아첨이나 비난, 이 두 암초 중 하나에 부딪힐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기에 현명한 자도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반박할 줄도 알고 의심하는 척도 해야 합니다. 반박하는 것, 이는 염탐하기 위한 중요한 술책입니다. 이때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이 말려들게 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를 조정하는 수단은 상대의 격정, 즉 강렬하고 갑작스러워 누르기 어려운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가 믿고 있는 우유부단한 생각을 풀어내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상대의 닫혀있는 가슴을 여는 이 열쇠에 섬세한 능력과 의지, 이성을 더하세요. 다른 이가 흘리는 뜻, 모를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듣는 척하면서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세요. 한 입 깨물 때마다 단물을 내어 상대의 혀에 스미게 하고 의도된 속임수에 그물에 빠지게 하세요. 신중한 자의 주저하는 태도는 상대의 주의를 혼란시킵니다. 때로는 밝혀지지 않을 상대의 의도를 드러나게 하기도 하죠. 의심하는 척해 상대를 자극하는 것도 원하는 것을 캐낼 수 있는 섬세한 기술입니다. 표현의 기술을 반드시 터득하세요. 표현의 기술은 단순히 이야기의 명확함만이 아니라 생생함에도 적용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이에게 듣는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상고가 필요합니다. 명확성이 없이는
정신의 산물인 생각과 결의가 제대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력의 그릇에 많은 것을 담아놓고도 적은 것밖에 내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하기도 하죠. 의지가 결정한 것을 지성은 표현합니다. 두 가지 다 큰 장점이 있습니다. 명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두뇌는 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혼란스러운 두뇌도 존경을 받습니다. 이건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범한 것을 피하려면 때로는 모호함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 속에 아무 생각도 들어있지 않다면 듣는 자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험담꾼이 되지 말고 험담꾼으로 간주되지도 마세요. 험담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간주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죠. 이건 남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 미움보다 더 못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험담꾼에 대해서 역시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복수하려는 자는 많지만 험담꾼은 오로지 혼자입니다. 그래서는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없게 되죠. 나쁜 일이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니 나쁜 일을 입에 올리지도 마세요. 험담꾼은 영원히 미움을 받습니다. 험담꾼은 자신의 지혜를 높이 평가함으로써 스스로 조롱거리가 됩니다. 나쁜 것을 말하려는 자 또한 언제나 더 나쁜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재능 있는 두뇌에 대한 보증은 바로 침묵입니다. 비밀이 없는 마음은 개봉된 편지와 같습니다. 바닥이 깊은 곳에는 비밀도 같이 묻혀 있습니다. 바닥이 깊은 곳은 중요한 것들이 가라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도 넓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강건한 자기 억제에서 나오고 이렇게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토록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토록 많은 이들이 본인들에게 이자를 붙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건전한 분별력은 내재된 내면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침묵이 맞서 싸워야 하는 위험은 바로 잘못된 곳으로 유혹하려는 상대의 각종 시도와 무언가를 몰아내려는 상대의 빈정거림입니다. 신중한 자는 그 모든 것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을 꼭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려는 것을 꼭 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이의 잘못을 자신의 입으로 들추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들추는 것은 자신이 이미 오점을 갖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의 결함으로 자신의 오점을 덮으려 하거나 심지어 씻어내고자 합니다. 아니면 거기에서 위안을 구하려 하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위안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온 도시에 오물로 가득한 하수구에서 풍겨 나오는 듯한 냄새를 뿜어냅니다. 그것들을 들춰낼수록 그 사람의 몸에는 더 많은 오물이 묻을 뿐이죠. 잘못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름 없는 사람의 잘못은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 다른 이의 잘못을 들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비록 심장은 뛰고 있지만 온기는 없는 혐오스러운 수호성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욕설이 들어오거든 이를 찬사로 바꾸세요. 모욕에 대해서는 복수하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에게서 신뢰를 이끌어내거나 공격하려는 자에게서 명예보호장구를 받아낸다는 것은 대단한 수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욕설이 줄어들고 감사의 말이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 줄 안다는 것은 불쾌한 일을 유쾌한 일로 바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기에서도 신뢰 있는 교우 관계를 만들어내세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구별하세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구별해 행복한 사람은 곁에 두고 불행한 사람은 멀리 하세요. 불행은 대개 어리석음에 대한 벌이며 그에 가담하는 사람에게 가장 심하게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아무리 작은 재앙에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언제나 더 커다란 다른 많은 재앙이 남몰래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섬세한 기술은 카드 놀이를 할 때 제대로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번에 이긴 색상의 가장 작은 카드가 조금 전에 이겼던 색상의 가장 커다란 카드보다 더 중요합니다. 미심쩍을 경우에는 사려 깊은 사람은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들을 곁에 둡니다. 이 사람들은 일찌감치, 아니 늦게라도 행운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첫인상에 좌우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첫 소식만을 믿고 그 다음 소식들은 모두 소홀히 대합니다. 하지만 거짓이 앞서오기에 뒤따르는 진실은 늘 설 공간이 없습니다. 처음 전해지는 소식에 우리의 의지와 분별력이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신의 비로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 나오는 물이 좋든 나쁘든 악취가 나든 나지 않든 그 물을 받으려고 새 물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신의 비로함이 알려지면 오는 것은 파멸뿐입니다. 사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의를 품은 자는 경솔하게 믿는 자들을 자신의 색채로 물들이는데 지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여지는 언제나 남겨둬야 합니다.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한 길을 언제나 열어두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의 소식을 담을 공간을 남겨두세요. 첫인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찮은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저 멀리 있는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이들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언제나 참을성이 없습니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참을성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통찰력이 큰 자는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삶의 첫 번째 원칙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혜의 절반이 거기에 기인합니다. 온갖 어리석음을 견뎌내려면
엄청난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가 기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내를 보입니다. 이는 극기를 위한 유용한 훈련입니다. 인내심이 있으면 소중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이로써 세상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참는 데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만이라도 견뎌내면서 자신의 안에 은거하세요. 거절할 줄 알되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승낙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거절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한 사람의 아니오는 많은 다른 사람의 예보다 더 높이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금빛 찬란한 거절이 몸이 건조하기 그지없는 승낙보다 더 많은 것을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절을 언제나 입에 달고 다니면서 다른 이의 모든 것을 망쳐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에겐 거절이 언제나 최고의 원칙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혹 나중에 모든 것을 허락해도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미 그들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쳐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간청하는 사람이 점차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또한 그 무엇도 결코 완전히 송두리째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 되면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거절의 쓴맛에 달콤함을 가미해주는 약간의 희망을 언제나 조금은 남겨두세요. 마지막으로 호의가 사라져버린 빈 공간을 정중함으로 메우세요. 승낙이나 거절의 말은 빨리 하되 언제나 오랜 생각을 거친 후에 하세요. 자신의 심성을 고귀하게 하세요. 관대한 영혼과 고상한 정신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표현되면 그러한 영혼과 정신을 지닌 사람의 성격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귀한 심성을 지닌 건 아니죠. 이것은 위대한 정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심성을 가진 사람의 과제는 적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나아가 적에게 더욱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복수의 기회에 그는 가장 환한 빛을 발합니다. 무엇보다 승리로 충만한 순간에 그는 예기치 않은 관용을 베품으로써 그러한 복수의 기회를 더 잘 이용합니다. 그는 수완을 발휘해 자신의 정략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에 승리를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공을 세워도 그의 고귀함이 이를 감춥니다. 모든 것이 행복하지도 모든 것이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에선 모든 게 환희요, 지옥에선 모든 게 고통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인 이 세상에선 환희와 고통이 더불어 존재합니다. 우리는 양극단 사이에 서 있으며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변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행복하지도 모든 것이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천국과 결부되면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운명이 바뀌어도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의미고 새로운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연극처럼 뒤얽혀 있다가 마지막에 다시 전개됩니다. 그러니 좋은 결과만을 생각하세요.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과 함께 했습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사람을 얻는 지혜도 너무나 유용하게 읽었는데 인생 수업도 처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요. 정말 나를 빛나게 하면서 휘둘리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처세술 모음집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인생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혜들이 담겨 있어요. 물론 모든 내용을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헤맬 때 교훈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지혜로 여러분이 지금처럼 빛나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합니다.